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52살, 작은 동네 약국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다혜 약사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약국 문을 열면서 시작되는 하루는 언제나 따뜻한 인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런 인사말들이 하루의 첫 시작을 알려주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이를 먹어왔습니다. 처음 약국을 열었을 때 30대 초반이었던 제가 어느새 50대가 되어 있고, 그때 50대였던 동네 어르신들은 이제 70대가 되셨어요. 이곳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동네 어르신들입니다. 약사님, 혈압약 떨어져 가는데 언제 오면 되나요? 당뇨약 복용법을 또 잊어버렸네요. 식전에 먹는 거 맞죠? 무릎이 아픈데 이 관절약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반복적인 질문들이 전혀 지겹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질문 뒤에는 그분들의 진심 어린 건강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담겨 있거든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약 복용에 대해 정말 신중하시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약사님, 이 약 먹고 나서 속이 좀 쓰린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단순히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죠. 때로는 약을 사러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제 얼굴 보러 들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사님, 오늘 날씨 참 좋죠? 우리 손자가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옆집 할머니가 며칠째 안 보이는데 괜찮으실까요? 이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저는 단순히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친근한 이웃이 되어왔습니다. 가끔은 정말 마음이 아픈 상황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약사님, 이 약 먹으면 정말 나아질까요? 라고 물으실 때의 그 간절한 눈빛이나 약값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라고 하시며 한숨을 쉬실 때의 모습들이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이 작은 약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젊었던 분들이 어르신이 되시고 건강하시던 분들이 조금씩 약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약국을 찾지 않게 되시기도 했죠. 그런 변화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건 건강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고 복잡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약사로서 저는 매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 지식으로 작은 도움을 드리며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해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일반 의약품 상담, 건강기능식품 추천, 때로는 간단한 응급처치까지 도맡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가을날, 한 할머니의 특별한 요청으로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고, 약사로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10월 중순,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시던 67세 박할머니가 제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박할머니는 평소 통통한 체격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걸음걸이조차 무겁고 힘들어 보이던 분이셨습니다. 박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셔서
매달 정기적으로 약을 받아가시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었어요. 키는 155cm 정도의 몸무게가 80kg이 넘으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살이 많이 쪘다는 것을 늘 걱정하고 계셨죠. 약사님, 이 나이에 이렇게 살이 쪄서 어디 가기도 부끄럽고 무릎도 아프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저도 그때마다 천천히 식단 조절하시고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67세의 나이에 혼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은 분위기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박할머니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이며 뭔가 기대에 찬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약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 받으러 온 게 아니고요.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 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도 한층 밝고 활기차셨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할머니는 잠깐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약사님, TV에서 봤는데요. 요즘 유명인들도 많이 쓰는 비만 주사 있잖아요. 위고비. 그거 저도 해보고 싶어요. 순간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최근 들어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긴 했지만 67세의 할머니께서 직접 문의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 위고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리고 부작용도 있고 특히 할머니 나이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계셨습니다. 네, 알아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좋다던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으로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어요. 하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서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받았죠. 주 1회 주사로 투여하는데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럼 정말 살이 빠지는 거예요? 네. 임상시험에서는 평균 15%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어요. 할머니 같은 경우라면 10kg 이상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저는 신중하게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심, 구토, 설사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가장 흔해요. 특히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담낭염이나 췌장염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시니까 혈당이 너무 떨어질 위험도 있고요. 박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당뇨도 더 심해질 것 같고 무릎도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저는 더 자세한 주의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결심하셨다면 내분 비내과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그리고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 개선과 운동도 병행해야 해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이미 굳은 결심을 하신 듯 보였습니다. 네, 약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내일 당장 병원 예약부터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박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며칠 뒤 정말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위고비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위고비 치료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1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약국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2시경 약국 문이 열리면서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순간 저는 낯선 손님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키는 비슷한데 몸매가 훨씬 날씬하고
얼굴도 많이 작아진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게다가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였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사님, 저예요. 그때 위고비 처방받은 박할머니. 네? 정말 박할머니세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다니. 네, 맞아요. 어때요? 많이 달라졌죠? 박할머니는 자랑스럽게 한 바퀴 돌아 보이시면서 웃으셨어요. 정말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했습니다. 예전에는 80kg이 넘으셨던 분이 지금은 65kg 정도로 보였어요. 얼굴은 확실히 작아지고 턱선이 살아났으며 몸도 훨씬 가벼워져서 걸음걸이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몇 킬로 빠지셨어요? 15kg 빠졌어요. 처음에는 부작용이 좀 심했는데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식욕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박할머니는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로 다이어트 과정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설사도 나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그렇다고.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일단 식사량을 엄청 줄였어요. 예전에는 밥 한 공기 다 먹었는데 이제는 진짜 몇 숟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리고 간식도 전혀 안 먹게 되고 단 것도 별로 안 당기고 정말 신기해요. 저는 궁금해서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다른 변화도 있으셨어요? 네. 우선 무릎이 훨씬 편해졌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전보다 훨씬 수월하고 숨도 덜 차고요. 그리고 혈당도 많이 좋아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뇨약도 줄였어요. 정말 좋은 결과였습니다. 저도 박할머니의 변화를 보면서 현대의학의 발전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저는 박할머니로부터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사님, 사실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네? 무슨 고민이세요? 박할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영감이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살이 빠지고 나니까 집에서 밥 먹는 게 좀 이상해졌어요. 어떻게요? 제가 이제 진짜 조금만 먹거든요. 밥 3숟갈만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런데 영감이 그걸 보더니 그때부터 박할머니는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약물 치료의 효과만큼이나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복합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약사님, 제가 이제 정말 조금만 먹거든요. 위고비 맞고 나서 식욕이 확 줄어들어서 밥 3숟갈만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 말만 들어도 약물의 효과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걱정스러워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영감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숟가락을 딱 3번 뜨고 나는 배불러서 그만 먹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영감도 갑자기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떡해요? 영감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안 먹으니까 나도 그냥 먹기가 싫어진다고. 50년 넘게 같이 살면서 항상 함께 밥을 먹어왔는데 갑자기 혼자만 먹으려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식사하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소통과 유대감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박할머니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감, 나는 살 빼느라 이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평생 같이 먹던 사람이 갑자기 안 먹으니까 영감도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다이어트가 필요하신가요? 아니에요. 영감은 오히려 너무 말라서 살 좀 찌워야 하는데 완전 반대 상황이 된 거죠. 원래도 체중이 60kg도 안 되는데 요즘 더 빠져서 걱정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식습관 변화가 가족 전체의 식사 패턴에 영향을 주다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영감 혼자 먼저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대요. 50년 넘게 같이 먹던 습관을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제가 먼저 먹고 나중에 영감이 먹어도 봤는데 그러면 저는 배가 불러서 같이 앉아있지도 못하고 박할머니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따로 먹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조금 먹고 영감은 나중에 일어나서 혼자 먹고 그런데 이게 맞나 싶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감이 요즘 기운도 없어 보이고 살도 더 빠지고 며칠 전에는 어지럽다고 해서 병원에까지 갔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영양 부족이래요.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거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는 어떻게 챙기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시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약사로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물의 효과는 분명 훌륭했어요. 박할머니는 건강해지셨고 당뇨도 좋아지고 무릎도 편해지셨죠. 하지다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가족 관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영감 몰래 영양제라도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위고비를 언제까지 맞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박할머니의 고민을 들으면서 저는 건강 관리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온 부부에게는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저는 약사로서 정말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위고비 치료는 성공적이었어요. 박할머니는 15kg의 체중 감량을 이루셨고 당뇨도 개선되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박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할아버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식사 시간은 함께 유지하시되 할머니는 소량을 드시고 할아버지는 적당량을 드시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밥 3숟갈을 드실 때 할아버지는 밥 1공기를 드시되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드시는 거죠.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따로 간식이나 영양 간식을 챙겨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견과류나 단백질 음료 같은 것들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시면서요. 아, 그런 방법도 있네요. 저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건강이라는 것이
단순히 살을 빼거나 약을 먹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세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신 부부분들에게는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건강 관리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박할머니도 깊이 공감하시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도 살 빼는 것만 생각했지. 영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처 생각 못했어요. 저는 실용적인 조언을 더 드렸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와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실 방법을 찾아보셔야 해요. 할머니는 소량이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고 할아버지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할머니는 밥은 적게 드시되 단백질이나 채소는 상대적으로 많이 드시고 할아버지는 밥과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는 식간에 영양 간식을 따로 챙겨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할머니, 가장 중요한 건 두 분이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것이잖아요. 살을 빼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 건강이 나빠져서는 안 되죠. 박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약사님. 저만 생각하고 있었네요. 앞으로는 영감이랑 함께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날 이후로 박할머니는 더 현명하게 식사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점차 체중이 회복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약사로서 정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약을 조제하고 복용법을 설명하는 것만이 약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의 건강 관리는 더욱 복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약국을 찾아오시는 시니어 손님들께 단순히 약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건강의 균형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약 드실 때 가족분들과는 어떻게 식사하세요? 집에서 다른 가족분들 건강도 함께 챙기고 계세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들에게는 더더욱 그래요. 한 사람의 건강 변화가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관리를 하실 때 내 건강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변화는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이뤄나갈 때 더욱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작은 동네 약국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